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식구가 거의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다들 우리 환우분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등산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황 선생님, 감기 기운 좀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고생하시죠. 자, 우리 표구목 여사님 어디 계세요?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혹시 보셨어요?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매일매일 천사를 봐요. 하늘마을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포구목 여사님이 열이 심하게 오르고 감기 증세가 오고 이럴 때 옆방에 우리 윤난옥 천사님이 우리 표 여사님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황 여사님이 또 불편하실 때는 우리 지은이 천사가 엄마를 옆에서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또 우리 정초영 여사님이 새벽같이 그냥 아파서 힘들 때 우리 김춘하 여사님이 천사가 되셔서 다 돌봐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방 저 방에 하늘마을에 각 방마다 천사가 계시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나. 저는 매일 천사를 봐요. 유미순 천사님, 신세라 천사님, 우리 또 이미자 천사님, 또 사무실에도 천사가 하나가 왔다 갔다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유미 천사가요, 아주 바쁘게 여기저기 조수하느라가 바쁜 천사가 있습니다. 세천세에 천사들이 참 많죠? 이런 천사들하고 함께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등산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사무장님과 원장님, 우리 환우분들 한 해 동안 단호박 열심히 드시라고, 베타카로틴이 많은 단호박 드시고 건강해지시라고 오늘도 하루 종일 단호박 농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방팀들, 또 여러 우리 가족 모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건강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대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내추럴 하이진의 교재로까지 사용되는 People Life, A New Beginning,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한국말로 번역판을 보면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질병은 무엇이 원인이다? 모든 질병은 무엇이 원인이다? 독소가 원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내 몸 죽이는 해독? 자, 함께 해볼까요? 내 몸 살리는 해독. 정말 여러분의 몸을 살리시든가요? 여러분의 몸을 살리시든가요? 어떤 분들은 333, 어떤 분들은 224, 어떤 분은 244, 어떤 분은 115. 각자의 체력에 맞는 그러한 해독 프로그램, FCA 다이어트 디톡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독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다 보니까 역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해독이 답이라는 게 진리가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의 7단계 경고 무엇? 경고 무엇? 정신 바짝 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캐치하지 못하셔서 비로소 7단계 암의 진행 단계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암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시는 암이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암의 7단계 경고 사인을 아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이제는 나는 정말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질병 진행이 7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 무엇? 1단계를 보니까 무기력증. 2단계를 보니까 독혈증. 3단계는 과민 증상. 4단계는 염증 단계. 5단계는 궤양 단계. 6단계는 경화증 단계. 7단계에 비로소 암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1단계에서 7단계 과정 가운데 자, 질병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질병은 당신이 잠깐 동안 잘못해서 생긴 거죠. 그러면요. 자, 여기 보니까 질병은
당신이 몸을 오랫동안 학대하고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자, 어떤 경고음을 우리가 무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암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기침, 통증 같은 신체의 경고음을 일제히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음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변화시키라는 몸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 경고음이 뭔지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은 와이프가 해줘야 되죠? 모든 것은 남편이 해줘야 되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뭐를요?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몸 스스로 몸 안에 있는 자체적인 천연치유 의사를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림프절을 다 절제하시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자꾸 잘라내지 마시고요. 자, 이 시간부터 약물 말고 내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 의사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질병의 1단계, 무기력증. 우리 사무장님이 그림을 참 잘 캡처를 하셨는데요. 자, 무기력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김태현 여사님이, 부원장님, 나 입맛도 없고 죽겠어. 케모포트 뽑고 오니까 아주 시름시름 까불어가지고 정말 죽겠어. 어쩌면 좋지? 입맛이 하나도 없네. 자, 질병의 1단계, 뭐부터 시작이다? 무기력증. 자, 질병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에너베이션. 에너베이션이란 말은 어디에서 파생됐다? 에너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에너베이션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not enough. 요런 상태가 무슨 상태다? 에너베이션. 김태현 여사님의 무기력증이고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시름시름 암이 되기까지 단계를 거쳐온 1단계 과정입니다. 자, 문제는 왜 이러한 무기력증이 되었는가? 문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더 많아질 때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자, 요 에너지는 수면을 통해서 복구되기도 하고 휴식을 통해서 복구되기도 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돼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첫 번째 사이렌은 무엇인가?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무기력증이 오니까 김태현 여사님 어때요? 낮에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 종일 나른하고 하루 종일 기운 없고 쉽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져요. 또 밤에는 어때요? 잠이 안 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그래서 요즘 자꾸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 같아. 누굴까? 다 우리 하늘마을 여러분들이 1단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자, 이때 짜증이나 신경질이 나면서 맨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김태현 여사님이 말씀하신 부원장님 나 입맛 하나도 없어. 바로 식욕부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쓰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소화시키는 데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몇 톤이라고요? 70톤. 지난 시간에 공부 잘하셨네. 와, 꿀꿀이들은 80톤쯤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돼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요 환우분들은 남아있는 아주 작은 에너지로 즉각적으로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점점 줄여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최소화해야지 요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식욕부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쓰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한일마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FCA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치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여기 예쁜 유미가 끙끙 앓고 있네. 열이 펄펄 나네. 자, 2단계 독혈증입니다. 독혈증 탁시미아는 이 동물에 의해서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탁시미아, 독혈증이라고 하는데, 미처 제거되지 못한 이 남아있는 독소들이 혈관이나 임파선이나 우리 몸의 각 조직에 다량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은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정상적인 건강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작동하는 엄청난 자가치유법이 바로 무엇이다? fever. 어제 표구멍 여사님이 열이 펄펄 났어요. 왜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열이 펄펄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다? 나쁜 거죠? 열 나는 거. 왜 그래요? 우리 몸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자가치유하는 작용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고열이다. 그러니까 열 나니까 아스피린 먹고 해열제 먹고 빨리 열 떨어뜨려야 되겠죠? 항생제 빨리 먹고 열 떨어뜨리셔야 되겠죠? 자, 고열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에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려서 가능한 열을 펄펄펄펄 끌어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빨리 뱉어내라. 요 기전, 요 시스템이 바로 고열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의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고열을 내서 독소를 빨리 내보내라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이라기보다 미국에서 그 의학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 봤는데요. 자, fever still a mystery. 고열의 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서 열이 왜 나는 것 같으세요? 열이 왜 날까요? 왜 열이 난다고 방금 배우셨죠? 예, 몸이 스스로 자가치유하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빨리 열이 나서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의사가, 림프 시스템이 명령을 내리는데, 자,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환자에게 발생하는 고열은 우리 의학계가 수세기에 걸쳐서 풀지 못한 주제입니다. fever still a mystery? 이게 더 미스테리네. 맞습니까? 자, 우리 몸이 매 순간마다 작동하는 이 온도 조절 장치라는 메커니즘, 요것은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세요? 자, 그럼 열이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이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열이 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죠? 열이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시원하게 해줘요. 자, 빨간빛 껴가지고 병원에서처럼 그렇게 할까요? 글리세린으로 닦아주고. 열이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아스피린부터 찾으시잖아. 타이레놀부터 찾으시잖아. 얼마 전에도 저한테 타이레놀 없어요 하고 전화하신 우리 정 선생님 오늘 지금 외출하셨네. 딱 걸렸는데 말이야. 자, 열이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열이 난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왜요? 엔티바이오틱의 원래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엔티바이오틱은 바이오틱, 생명의 엔티, 반대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항생제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우리나라처럼 항생제 남용이 되는 나라가 없는데 열이 조금만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려는 자가치유 기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몸에서 열이 나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로 열을 내려야 한다? 증세만 억제시킨다? 아니면 원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생명에 반대되는 약물이 우리 몸속에 투하시키지 말고 과일이나 물을 마시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안 해. 맞습니까? 자, 그래서 휴식을 취해라. 물을 마시라. 잠을 자라.
이렇게 우리 인치에서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은 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요 사이렌 소리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요 기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타이레놀이고 아스피린이고 엔티바이오틱, 생명에 반대되는 항생제의 기능이다. 자, 그러면 3단계 과민 증상은 또 이 단계를 거쳐서 약물을 자꾸 투여할 때 어떤 단계가 오냐면 3단계 과민 증상까지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기력증과 함께 찾아오는 경고 사인이 피곤함과 식욕 부진이고 또 독혈증 2단계에서는 어떤 그 경고음이 울렸죠? 고열, 피버. 자, 3단계 과민 증상은 훨씬 더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친구가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사무장님 같으시네.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과민 증상의 대표적인 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상하지 마세요. 설사입니다. 자, 과민 증상이 올 때는 설사가 나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과 방광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처분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얼마간 숨어 있다 해도 소변이나 대변으로 슉슉슉슉슉 처리해주면 독소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닥터 거슨 박사가 뭘로 유명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닥터 거슨 박사. 커피 관장. 많은 중증암 환자들이 왜 하루에 두세 번씩 관장을 하면서 독소를 배출해냅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해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소변과 대변으로 우르릉 쾅쾅 슉슉슉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도 변 못 보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무슨 트랩뻥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 쉽게 말하면 변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섬유질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미식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느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배설하느냐. 제가 언어순화 좀 했습니다. 어떻게 배설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민 증상의 첫 번째 증세는 설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려움증.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해독식 하는데 부원장님 왜 이렇게 피부가 가려워요? 왜 과일식만 하면 이렇게 온몸이 가렵고 몸이 여기 목 있는 데가 갑상선 있는 데가 두루룩 튀어나오고 이거 왜 이래요? 배에도 이거 좀 보세요. 저 까놓고 그냥 어린애들처럼 저한테 막 보여주시는데 자, 가려움증 과연 어떤 증세인가? 이것도 과민 증상의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민 증상은 바로 가려움증인데 피부에 무려 40억 개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독소 배출 기관으로 피부의 어느 한쪽이 가렵다면 가려운 것은 왜 그런 것이다? 왜 가렵다? 왜 가렵다? 독소가 요것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렵다. 자, 그러니까 뭘 발라야 돼요? 부신피지 호르몬 계통의 연고 바르셔서 가려움증 없애셔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하 여사님이 부원장님 저 가려워 죽겠어. 나 왜 이렇게 가려워. 빨리 저기 연고 좀 줘봐. 진짜 그동안 뭐 공부하신 거야. 나 미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제 배우십니다. 자, 과민 증상의 또 다른 증세,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껍다. 이것도 과민 증세고 자꾸 짜증이 난다. 이거 히스테릭한 것도 몸에 독소가 많으면 자꾸 히스테리컬해져요. 노처녀들 카페인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 시키는 카페인 중독, 커피 중독 때문에 짜증납니다. 콧물 줄줄줄줄, 감기 몸살 기운 오면 콧물 줄줄 나는 거 과민 증세의 하나이고 자제심을 잃고 자꾸 흥분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긴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하늘마을은 다 우리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된 닭들만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좀 해드릴까요? 우리 사무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학교 동기라서 자주 싸우신대요. 그런데 보니까 닭살 커플이에요. 이상하다. 닭살 커플인데? 그랬더니 우리도 닭살 커플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하고 부원장님은 성화된 닭이고요. 저희는 성화되지 않은 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우리 몸 상태가 예민해지고 과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눈물이 갱년기장애처럼 그렇게 눈물이 자꾸 나요. 그것도 몸에 독소가 많은 과민 증상의 하나입니다. 걱정, 근심, 불면증, 이러한 과민 증상들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어떻게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항암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이래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몸을 지으시고 만드신 천연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두움에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이 어두운 마음 저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친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정말 모든 걱정, 근심 물러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렇게 여러분 승리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아셨죠? 네. 예. 자,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과민 증세들, 그런데 이러한 과민 증세들은 모두 뭐가 찌게 한대요? 살이 찌게 한대요.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인 거 알고 계십니까? 비만하다는 거는 내 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원리와 암을 치료하는 원리는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만증일 때는 노폐물과 독소가 많다는 사인이고 비만은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단계. 2단계는 무엇인가? 염증이야. 자, 여기 보니까 염증이란 무슨 상태인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바로 염증 단계인데 염증 단계에서 가장 뚜렷한 증세는 바로 무엇이다? 통증이다. 우리 곽창실 여사님 복부까지 싹 다 전이 되셔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날마다 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셨죠? 자, 통증이 있을 때 여기 한 약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처음 오시자마자 어머니 그거 아픈 거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마. 약사니까 이 기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통증이 왜 일어나는 것이다? 통증이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몸의 사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사이렌이다. 통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내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애쓴다는 증거이고 더 심각하게 발전할지 모르는 이 심각한 독성 물질들을 내 몸에서 빨리 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왜 통증이 있다고 몰핀 쓰시고 진통제 쓰시냐고요. 자,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려는 독소 청소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진통제 사용하실랍니까? 자, 여기 보니까 통증에 갖가지 여러 가지 기전이 나옵니다. 무릎 아파. 배 아파. 어깨 아파. 아이고, 목 아파. 아이고, 허리통이야. 아이고, 목이야. 자,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란 건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대량의 약물을 투여해서 진정시켜야 하는 줄 알고 믿고 있는데, 자, 통증은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다? 경고음이다. 어떤 경고음이다? 약물은 결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고 단지 증세만을
변화시켜줄 뿐이고 이름만을 바꾸어줄 뿐이지 결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앵앵앵앵앵 울린다고 경보기를 부셔버리면 건물이 불이 나면 뭘로 그 경보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부셔버리면 건물은 화재로 다 타버리고 마는 것처럼 통증이라는 위험 사이렌을 무시하고 약물로 그것을 억제해버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수치를 훨씬 더 높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아프다고 아스피린 드시고 조금 아프다고 타이론을 드시고 조금 아프다고 뭐 낫다고 피부 연고제, 부신피질, 호르몬 계통의 연고 쓰시고 테트라사이클린 약제들 드시고 몰핀 쓰시고 진통제 쓰시고 내 몸의 자가치유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약물이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의학용어로 염증을 무엇이라 한다? 아이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장소에 발생한 염증을 뜻할 때 전미사로 아이티스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맹장에 염증이 생길 때 무엇이다? appendicitis, 아이티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맹장염 또는 충수돌기염. 간에 염증이 생기면 뭐? 헤파타이티스. 간에 염증이 생긴 것을 간염, 헤파타이티스라고 하고 신장에 염증이 생긴 것을 무엇? 네프라이티스라고 하고 또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을 무엇? 아르트라이티스라고 하고 또 대장에 염증이 생긴 것을 무엇? 콜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자, 림프절 즉 림프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크기가 커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림프선염으로 변형해서 부르는데 여러분 림프선이나 림프절이 붓는 현상은 무슨 사인이다? 우리 황 여사님 다리가 퉁퉁 붓고 편도선 자르고 나서부터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시고 또 이제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유방만 잘라요? 자궁만 절제하십니까? 난소만 절제해요? 모두 그 피부 밑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유방 부근에 있는 림프절 자르고 또 난소 부근에 있는 림프절 자르고 그래서 림프절은 내 몸 안의 의사이고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는 기관인데 그걸 잘라내니까 그 독소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어디로? 그래서 림프절이 붓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림프절이 붓는 현상은 우리 몸의 가장 명확한 경고음이기 때문에 독소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청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림프절이 부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또 항생제로 내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피부가 막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피부에 과민 증상이 생긴 후에 더 발전하면 더마타이티스, 피부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진, 건선, 루푸스 타입의 증상들은 심각한 피부염의 일종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서 피부를 통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노력의 일부이다. 이때 대부분은 해독을 하려는 시도보다 약물로 증세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4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7단계 암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티스, 덜마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여기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약물로 얘네들을 눌러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하려는 시도보다 약물로 증세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독소를 청소하려는 노력이 약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독소의 양이 약물 독소까지 합쳐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씨앗을 심게 된다. 한 개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만 해주면 되는데 한 개의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100개, 1000개, 10,000개의 독소를 집어넣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이 실시했던 3대 통상요법 항암방사선 수술이고 바로 이런 약물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 벌기를 포기한 많은 자연치유 의사들, 양심 의사들이 왜 이것을 수술하지 말아라, 항암하지 말아라, 방사선 하지 말아라, 유방암 조기검진 하지 말아라, 유방절제 미친 짓이다. 왜요? 제가 오늘 좀 너무 세죠? 이거 비단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양심선언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신 우리 윤희 씨 보셨잖아요. 35. 예? 난소암 일기에 난소 절제하고
자궁으로 전이돼서 또 자궁 절제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전이돼서 대장 절제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전이돼서 또 소장 절제하고, 림프까지 싹 절제해서 소변 주머니 달고,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저께 들어왔던 우리 윤희 씨. 이제 물도 못 마셔서 3일마다 병원 가서 석션 해야 되고.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여러분, 절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단계는 7단계 중에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치명적인 7단계까지 갈 것인가? 거기에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단계에서 염증 단계에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약물로 진통제로 누르지 마시고 피부 연고로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보셔야죠. 잘 주의하셔야죠. 자, 5단계 괴양입니다. 자, 괴양이 뭐예요? 괴양이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위궤양, 장상피화생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이렇게 난 상태가 뭐다? 괴양이다. 세포와 조직의 상당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데 조직들이 신경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그런 통증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괴양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몸 내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괴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위가 빵푼한 것 같이 아픈 위궤양, 스토머걸서는 위 점막에 생긴 손상이 번져서 근육층까지 헐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고통이 상당히 위암보다 어떻게 보면 위궤양이나 장상피화생이 훨씬 더 통증이 심하죠. 자, 또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궤양이 바로 구내염, 캔커소울이라고 하는 구내염은 팔이나 다리에 진물이 흐르는 궤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은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단계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 무기력증에서도 또 2단계 독혈증에서도 열을 보내서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고 3단계 과민 증상에서도 콧물을 통해서 이물질을 다 내보내려고 하고 설사를 통해서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고 4단계 염증 단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보내려고 하고 자 5단계 궤양 단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몸은 독소를 몸 밖으로 계속 배출해서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해요? 누가? 내 몸이 치료되는 걸 방해하는 걸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해요. 자, 여기 보니까 범인이 누구야? 지방이 범인이지만, 자, 약물을 사용해서 오직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경화증입니다. 스컬로시스라고 하는 경화증. 경화증이라는 말 그대로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흉터도 역시 경화증의 일부인데요. 자, 요걸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독성 물질들을 한 곳에 이렇게 격리시켜서 몸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뭐다? 경화증이다. 왜 이렇게 딱딱하게 조직이 굳냐면 요게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곳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요. 이것도 역시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자가치유 기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걸 가끔 이제 의료인들이 암으로 잘못 판단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화증일 때도 계속 이 사이렌을 무시하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활성산소 만드는 식사 하셔야 되겠어요? 말으셔야 되겠어요?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자, 집에 냉장고에 있는데 어떻게 모셔 두실 거예요? 버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유치원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경고 사이렌들을 무시하고 자꾸 부절제하고 불규칙적인 이러한 생활 습관, 식습관을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자르고 아무리 자르보세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 고치지 않으면 한자로 암은 무엇이다? 입구자 3개 밑에 매 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암이다. 내 입으로 잘못 먹고, 늦게 먹고,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맞아요? 그리고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넣으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소화기관에 맞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 다 어디에 있다?
암세포를 생성하고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범인이 누구다? 누구다? 에이, 제가 육식가채식 무엇이 당신을 살리는가? 2부에 에셀스틴 박사, 켈리 터너 박사, 레디컬 이미션에 뭐라고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원이 암세포를 생성시키고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주범이 누구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원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난소암 환자들, 대개 일주일에 계란 3번 이상 드시는 분들 난소암 발병률 8배 이상 높다. 우유 드시는 분들 유방암 발병률 10배 높아진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살은 생활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서 특효약을 찾아서 제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 키투르다 여보, 야, 내가 5억만 있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키투르다 맞고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한 대여섯 팀 오셨는데 그중에 2분은 제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 하고 오신 분들 많은데 한 2번, 3번은 괜찮더니 4번 가니까 까부라져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오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터루킨 6, 가장 강력한 면역 항암제는 뭐다? 뭐다?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NK 주사 여러 번 비싼 거 여러 번 맞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면역 주사는 뭐다? 일본에 면역 주사 많죠? 자, 그런데 뭐다? 운동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씩 2번씩 한 달만 해보세요. 면역 주사 여러분들 10번, 20번 맞는 것보다 NK 수치 훨씬 더 높다는 거 저는 20년 하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면역 항암제는 뭐다? 운동이다. 자, 그래서 요런 단계를 무시하고 이런 불규칙적이고 부절제한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된다? 제7단계인 암의 단계가 된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암. 여기 보니까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있네요. 내 입이 나를 병들게 한 누구다? 범인이다. 자, 암은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바로 캔서, 암인데 세포들은 더 이상 이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쳐가지고 제멋대로 날뛰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과일식을 해서 오토파지의 원리에 의해서 암세포가 내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병이 들면 지 스스로 세포가 죽도록 자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스스로 병들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어떤다고요? 더 이상 이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쳐요. 지멋대로 날쪄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면 주로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사람 정말 암적인 존재야.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자아가 푹푹 튀어나오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죽어야 될 때를 모르고 죽지를 않고 계속 분열돼.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비록 4기이고 비록 말기이고 비록 림프로 전이되어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에셀스틴 박사가 무엇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관상동맥. 이 2달에서 6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환자들 18명을 12년 동안 케어하면서 1, 2년 만에 다 나섰는데 12년 동안 이 환자들이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단지 무엇만으로 에셀스틴 박사가 많은 중증 환자들을 고쳤는가? 제가 육식과채식 무엇이 당신을 살리는가? 1부에 존 맥두걸 박사, 제2부에 켈리 터너 박사, 3부 레디컬 이미션에서 봤다시피 무엇으로 그 환자들을 말기 암 환자들, 중증 암 환자들이 회복기로 들어갔는가? 레디컬 이미션, 급진적인 회복. 유미야, 봤지? 무엇으로 레디컬 이미션 상태에 들어갔어요? 단지 무엇만으로?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병 걸렸냐면 내 치아가 나를 병들게 한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식생활 개선 없이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내추럴 하이진의 가장 권위자이신 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이 책을 다른 말로 하면 제목을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 다른 말로 하면 7단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런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약물로 억제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절제하고 불규칙한 식습관, 생활습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아셨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전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인가? 자,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물은 왜 위험한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 아니라 무엇이다? 제가 이제 환우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오늘도 그러시대요. 난수하면서 절제를 하고 났는데, 한 6개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대장까지 전이가 돼서 또 이제 절제하라고 수술 날짜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림프까지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전이 된 것 같으세요? 몰라요. 여러분, 왜 전이 된 것 같으세요? 왜 전이 된 것 같으세요? 물론 암세포 생성, 성장, 전이의 주범이 지방산이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생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전이시키는 주범이지만 가장 강력한 주범은 무엇이다?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물이다.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아셨죠? 김 여사님. 감염될까봐 또 다른 내성을 만들게 하는 그런 항생제를 자꾸 쓰시는 그 노력을 포기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통증과 같은 불편함의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병에 대한 어떤 시각?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여기까지 되셨는데도 아직도 포기 못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절제할 만큼 하고 우리 몸의 의사, 자연치유 의사인 림프 시스템을 그렇게 마구마구 가위로 자르시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 내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각에는 약물로 경고음 스위치를 끄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유방암하는 분들 여기 수술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유방절제는 미친 짓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유 여사님, 우리 김기승 여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다, 약물이다? 약물이다. 자, 여기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뭐 해야 한다? 옮겨 심는다. 약물은 질병의 형태와 위치를 변형시켜줄 뿐이지, 예를 들면 유방 자른다고 유방 암세포 20% 제거하려고 정상세포 7, 80%를 파괴시키는 약물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된다고요. 몸의 일부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를 보시는 시야가 바로 새로운 시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 놓을 뿐이다. 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을 몰래 숨기는 일이 뭐다? 약물 행위이다.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약물은 증상을 어떻게 한다? 속인다. 증상이 안 보이도록 보자기를 확 씌워놓는다. 약물은 당신의 몸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놓아서 당신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기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증이 존재하는데 약물 사용은 문제의 원인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질병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드디어 7단계 암까지 진행이 된 것이다. 맞습니까? 아이고, 부원장님 시끄러워 죽겠어. 자, 이제 한두 컷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정말입니까? 저한테 자꾸 부원장님 저 타이레놀 좀 주세요 하지 마세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조직 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들어있는 독소를 없애는 방편으로 더 치명적인 독소를 취하는 것이 바로 약물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의사들이 처방하는 각종 진단서의 약물은 영양제로 대체되어도 문제가 없다. 누가 얘기하냐면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생제 대신에 영양제 드시라고요. 자,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물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꿔줄 뿐이지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어서 언젠가 훗날 큰 해를 끼치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모르고 잘랐던 림프 절제, 편도선 절제, 그것이 면역력을 다 떨어뜨리고 유방 절제, 거기서부터 재발 전이가 100%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하는데도 조시네. 자, 그래서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계속되는 질병을 골골골골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몸은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손상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악한 대우가 계속되면 이게 뭐예요? 응? 궤양이 있고 염증이 있는데 통증이 있다고 자꾸 진통제 넣고 계속 식생활 안 고치고 이게 자꾸 악한 대우를 계속하면 일어나서 살려고 강한 힘으로 방해물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헤드에이크, 두통이 와. 유미야, 왜 두통이 온다고? 열이 오르고 fever, nervous breakdown, 신경쇠약, paralysis, 마비, pain, 통증, 이런 증상이 disease, 질병인데 이게 왜 이렇다?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몸의 해독 시스템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술해서 잘라내고 해열제로 열 내리고 이러셔야 되겠죠? 자,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우리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의사들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요새는요, 정말 양심적인 돈 벌기를 포기한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더 열심히 돈 벌기를 포기하셨지만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료인들이 여기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병이 났을 경우에는 증세만 억제해야 된다? 아니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요거들을 안 하셔요. 병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무조건 열 나니까 열 내려야 돼. 피부에 가려우니까 가려움 없애야 돼. 통증 있으니까 진통제 먹어야 돼. 자, 그런데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 왜 내가 암에 걸렸지? 내가 왜 자궁암에 걸렸지? 자, 비건강적인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유지해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그게 뭔데요? 응?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야행성으로 잘못 살던 라이프 스타일 바꾸셔야 되고 암세포에 먹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론과 메티오닌 주범인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특효약 찾으셔야 돼요? 어때야 돼요? 이러한 비건강적인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 몸속에는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이 올바른 조건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짜 질병을 회복하는 유일의 비결이다. 맞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환자들에게 약을 먹이면 인체 생리 질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질병은 인체 생리 질서가 깨어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체 생리 작용을 창조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돌려주면 약을 쓰지 않아도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약을 먹으면 인체 생리 질서가 교란돼서 자체 회복력을 잃어버리고 약의 독성으로 도리어 질병이 생겨서 남은 생에는 약 때문에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약 때문에 죽는다.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클린 케네디 여사, 미국의 대통령 사모님이셨던 여사,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는 암으로 죽었나 아니면 약으로 죽었나?
다음 시간에 제가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재밌는 그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그 투병 얘기를 함께 또 나눠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인체 생리 질서가 교란돼서 자체 회복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약의 독성 때문에 한 개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개, 1000개 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남은 생애는 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하고 싸운다? 약의 독성과 싸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잘 오셨죠? 수술 안 하고 잘 오셨지? 잘 오셨죠? 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투병이 1년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암에 걸린 지 5, 6일, 일주일도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 정직한 법으로 살았고, 이웃을 괴롭힌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도 하는데, 왜 이런 섭리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지금 다들 불안한 경험을 하고 계시죠? 우리 미자사님도 처음에 불안하셨지? 내 영혼 불안해, 내 영혼 심란해, 내 영혼 괴로워 우울해.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불안한 경험을 하는 까닭이 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조금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모압이 불안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난장이에요.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냄새만 남아있어. 자아의 냄새. 개성이 강한 나만의 독불장군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단조로운 생애는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질서를 깨뜨려야만 가장 높은 영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과 더욱 밀접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과 친지들에게서 여러분과 저를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을 힐링센터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여기 오셔서 외로우셨죠? 미자사모님 우리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3년 떨어져 계셨나? 자,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한 경험을 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 정말 여기 하늘말에 많은 천사들처럼 이사야 58장에 나만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응?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고, 그런 이사야 58장의 그런 마음들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천 준비를 시키시면서 그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해서 전에 따르던 방법들과 유전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자신의 찢기에 머물러 도덕적으로 고상해지고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일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중국에서 한 6, 7년 또 살기도 하고 이 좁은 이 목사님이 저렇게 빼샥 말랐어도요, 이게 스틱한 곧바른 이 증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팎으로 핍박이 많습니다. 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떼어놓고 갑자기 중국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영적인 난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영적인 키를 늘리시기 위해서 단조로운 생애를 깨트리신다고요. 자,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교도 많이 하고 또는 신앙이 없어도 나는 내 마음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하늘 궁전에 드리는 보석으로 다듬으시려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독소들 그리고 육신의 독소들을 다 제거해서 완전한 건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가마가 여러 영혼들이 보다 완전한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표구멍 여사를 힐링하던 천사 윤나롱 여사님 오셨네요. 자, 엘리야와 같이 하늘마을 많은 천사분들도 이런 우리 스스로의 가마가 천사의 가마를 끼쳐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병이 오지 않았으면 나밖에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내 가족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오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병이 생기면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드디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게 되시죠. 그러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품성 형성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순탄한 생활의 분위기를 흐트러서 흔드십니다. 마구마구 흔드십니다. 롯데월드 프렌치 레볼루션 365 돌리듯이 저도 수없이 흔들림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하늘마을 힐링센터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질병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크게 성장시키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귀한 섭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이 일상의 질서에 젖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변화를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